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지금 이제 집으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입니다. 귀가하는 길인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서 제가 지금 인디애나 존스 음악을 듣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서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냐, 그 안철수 씨 관련 건인데요. 안철수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를 비판하시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안철수가 뭔 죄졌습니까?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 계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안철수란 사람이 정치 시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가 2012년도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쪽쪽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두고 이렇게 씹어대고 조리 돌리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장 출마하는 건데, 그 모든 이력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조리 돌리고 욕하고 비아냥거려야 될 정도로 안철수가 민주당에 빚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안철수에게 많은 빚을 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문재인, 박원순, 이 사람들 안철수에게 진 빚 갚았습니까?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안철수 씨가 처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거장판 때나 정무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안철수 씨가 처음에 등장해서 새정치 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제 후배들한테, 제 그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제 후배들한테 뭐로 불렸냐면 안빠라고 불렸습니다. 저도. 왜냐, 솔직히 신선했거든요, 안철수 씨의 정치가. 그래서 시간만 하면 가서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약간 지지부진한 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위 양념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격들을 당하면서 약간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실망을 느낀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논외로 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안철수 씨가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정치 신인인데, 정치 신인에게, 인기가 좀 있는 정치 신인이 정치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가혹하게 매달 꽂아야 됩니까?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 씨가 뭐 돈이 많은데, 재산이 많은데 주변에 너무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들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같이 정치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안철수 씨 돈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밥 안 산다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댁들은 거짓입니까? 니네 손으로 밥 사 먹을 돈 없어요? 막말로 문재인 씨는 뭐 돈 많습니까? 밑에 애들이 이래저래 쫓아다니면서 책 써라 뭐 써라, 그 다음에 어디 정치권 스폰서 받아 와가지고 문재인 씨 정치자금 대준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무슨 어디 사기꾼 돈도 갖다 썼다더만. 아니, 돈을 끌어오지는 못할 망정 밥 안 산다고 지랄을 해요? 그래? 정치하겠다고 자기 재산 절반 뚝 잘라서 기부까지 했습니다. 그거면 됐지. 아니, 밥까지 사 먹여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받아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무슨, 그리고 안철수 씨 지지자들도 솔직히 말하면 댁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아니, 문바들이 뭔가 공격을 하면 뭐 죄진 사람이 마냥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냥 맞대응을 하고 공격을 하세요. 야 씨발,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 안철수가 뭐가 잘못했냐, 니들 왜 그렇게 안철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냐, 들이받고 고소고발하고, 그게 새정치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신인이 나와서 뭔가 정치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 비하냐, 이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감사해보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그래요. 무슨 안철수 씨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누군 정치 타고나냐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10년 동안 수련을 하고 갈고 닦은 겁니다. 주변에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씨가 처음에 2012년도에 정치 입문했을 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 무슨 밑에 붙어있는 정치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붙어있었는지. 다 이쪽도 저쪽도 못한 떨거지들이 붙어있었지 않습니까? 3류 보좌관이 도와주는데 3등밖에 더 하겠습니까? 1류가 붙었으면 잘 됐겠죠. 그런 어떤 말만 잘하고 또는 꿈만 잘 꾸는 그런 3류들이 잔뜩 붙어가지고 정치를 갖다 안철수 씨 어떤 정치 출발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 애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3류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양반들이 어디 가서 돈 받아먹고 나쁘진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삼류 정치 보좌관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공작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런 양념질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진심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버어버하다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좌관들은 삼류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시는 정치인을 당선 못 시키고 성공 못 시키는 보좌관이 삼류지 뭐가 삼류예요? 같이 뭐 잘 웃어주고 말 잘해주고 착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해가지고는 정치 못해요. 리더가 착하면 보좌관이라도 악마여야 되는데 밑에 애들은 다 어중이 떠중이만 모였었다고요. 송호창이니 금태섭이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 지네 정치 잘 안되니까 관뒀잖아요. 그런 이기주의자들만 잔뜩 모였었던 겁니다. 안철수 씨 옆에는. 지금 안철수 씨가 눈썹 문신하고 센 발언 많이 하죠. 오죽했으면 이제 본인이 직접 센 발언하고 다니겠습니까? 사실 그 옆에 붙어있는 인간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갑갑하고 한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안철수 씨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나 저 대권 한동안 대권 안 나간다. 서울시장 초선 요번에 보궐선거 그 다음에 재선 되는데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안철수 씨 스스로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자기 세력 자기 사람들을 서울시에 꽂아가지고 소위 박원순 씨가 이제 8년 동안 키워왔던 것처럼 안철수 씨도 그렇게 좀 키워보겠다. 내 세력을 좀 제대로 된 애들을 이런 생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59세 거의 뭐 60세 가까이 됐으니까 한 5년 정도 뒤에 65세나 66세쯤에 도전할 수 있죠. 게다가 뭐 체력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무성 씨하고 내각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 뭐 그것도 나름 괜찮은 방안이죠. 내각제 총리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더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나 저희 또 저 자한당 쪽에 몇몇 그 의원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앞으로 안철수 씨에 대해서 물어뜯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씨 쪽에 송가영 그리고 이제 이낙연 씨 쪽의 문파들은 뭐 이것저것 안 가립니다. 그냥 오만 얘기 다 할 거예요. 뭐 바람이 났네 어쩌네 각종 불륜 얘기까지 다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쏟아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론전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여러분의 대표자도 결국에는 인터넷상에서 여론전에서 밀려서 그냥 어벙하고 꺼벙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하다. 진심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명감으로 일한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처음에 안철수 씨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었냐면 뭐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만 안철수 씨가 처음에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안철수 씨가 5년 동안 내가 뭐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우리 사회는 매번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한다고 개혁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혁이라는 게 과연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안철수 씨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개혁을 하려고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유의미한 개혁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은 개혁이라든지 유의미한 복지정책이나 개혁이 있을 때 이게 좀 더 내 임기 5년 동안 이게 자리 잡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잘 굴러갈 정책들을 좀 더 이제 육성시키고 키우는데 내 5년을 쓰고 싶다. 관리하는데 5년을 쓰고 싶다라고 2012년도에 처음에 정치 입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변했냐고요? 아니요. 초심도 안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터뷰상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씨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이어받을 수 있는 거는 계속 이어받아서 잘 키우고 문제가 되는 거는 과감히 없애고 이러겠다고 했습니다. 뭐 대단히 뜯어고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했던 관리의 정책 마인드가 서울시장에 되면 하겠다는 관리의 정책 마인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창하게 운하를 파겠다든지 뭘 덮겠다든지 도로를 갈아엎겠다든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잘 하는 거 잘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자로서 하고 싶다는 거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상호나 박영선, 나경원이나 오세훈 이런 양반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득권층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걔들 안철수만큼 돈도 없잖아요. 우상호 같은 거지 새끼가 시장을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 배 채우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10년 동안 거지 새끼들이 세금으로 배 채우는 정치를 봐왔습니다. 이제는 부자 좀 뽑아줘 봅시다.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정분 기어를 켰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스미더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두드려 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바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도날드